자, 최근 정부 여당 측에서 이른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라는 걸 만든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상에 굉장히 위험한 문제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재래시장 근처로부터 20km 이내에 대형마트를 금지하겠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법안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전국 수백 수천 곳이 넘는 곳에 전부 다 재래시장이 있는데 여기로부터 무려 20km에, 그것도 반경 20km에 달하는 그런 거대한 규제의 원을 그려버리면은 앞으로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대형마트와 쇼핑몰이 들어설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비현실적이라는 것이죠. 기존에는 그나마 재래시장 근처 1km 정도로 제한을 두고 있었는데 사실 이 1km라는 규제도 시내나 도심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엄청나게 거대한 규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하다하다가 이 기준치를 무려 20km까지 늘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규제 면적보다 지금 400배 가까이 면적이 늘어난다라고 해요. 규제를 400배를 늘린다. 여러분들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얼마나 이게 정신 나간 나라인지? 이 20km라는 거를 한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시청자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 근처에 재래시장이 있다면 거기 기준으로 북쪽으로도 20km, 밑에 남쪽으로도 20km, 동으로도 20, 서로도 20km, 엄청난 면적의 규제 범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을 제가 기준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글 지도 기준으로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본 결과 서울시 논현동에 위치한 그런 영동시장으로부터 김포국제공항이 약 20km 됩니다. 자, 엄청난 거리죠, 여러분들. 이게 도시에서 20km는 엄청난 거리라니까. 이만한 규모에서 우리가 지도를 한번 내려다보면은요, 바로 인근에 왼쪽에 보시면은 부천시와 인천시의 모습이 보입니다. 얼마나 20km라는 규제 면적이 넓은지 감이 오시죠. 이 넓은 면적에 걸쳐가지고 전부 다 더 이상 대형마트나 복합 쇼핑몰들의 그런 사업 행위를 앞으로는 모두 규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끝장내고 석기 시대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관뚜껑에다가 못을 갖다 박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경제와 문명, 21세기식 상권의 발전을 규제하겠다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성장기 시절, 그때 그 좋았던 80년대 시절에 허구한 날 마르크스주의나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어대던 사람들이 20대 초중반이라는, 사실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들 20살, 21~22살이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그죠? 20대 초중반 그 창창하고 밝은 나이에 그때부터 정치적인 욕심과 노름에 빠져가지고 데모나 하러 다녔던 이 운동권 아마추어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모두 지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그런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어리석음과 무능력이 이런 곳에서 튀어나온다라는 겁니다. 도시에서 반경 20km나 되는 거대한 원을 그린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현실 감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들도 말을 하면서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서울 중심부 아무 곳에서나 반경 20km짜리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보세요. 어디에서 그림을 그리더라도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서울 안에 재래시장이 한 개입니까? 아니죠. 각 구마다 다 있고 지역마다 재래시장이 수십 개, 수백 개씩 있어요. 뭐 큰 시장도 있고 좀 작은 시장도 있고, 그죠? 구석구석 재래시장이 위치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0km짜리 원을 대충 5개만 이렇게 서로 중첩되게 그렸는데도 동그라미 크기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서울, 인천, 경기도 북부 지역이 거의 대부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5개만 그렸는데도 이 정도예요. 근데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시, 부천시의 재래시장이 5개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수백 개가 넘죠. 원을 5개만 그려도 경기도와 서울 일대가 전부 다 포함이 될 정도라니까?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실상 대한민국을 석기시대로 되돌리고 그 어떤 전문화된 고도의 사업 행위를 하지 말라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세련된 쇼핑몰 그런 거 짓지 마라. 그 지역의 상권과 유동인구를 결집시켜주는 그런 미래형 복합 쇼핑몰, 랜드마크 같은 거 짓지 마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국의 시장님들도 이거는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죠. 랜드마크 유치를 못해서 난린데, 다들 자본을 집중시키지 못해서 난린데, 이런 자연스러운 자본주의와 경제의 발달 과정을 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후진국에 가도 수도권은 잘 살고 빌딩이 있고 거기에는 부동산이 비싸고 백화점이 있는 법인데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후진국이라고 해도 수도권은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랜드마크가 들어서고 쇼핑몰이 들어서는 거죠. 복합 쇼핑몰이 있어야 또 사람들의 이동도 많아지고 자본도 많아지는 건데 이런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 같이 재래시장이나 이용을 하면서 농사나 짓고 다 같이 더불어서 잘 살아보자 이런 환상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기 힘드시다면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당장 구글 지도랑 네이버 지도를 켜고 아무 곳에서나 반지름 20km짜리 원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얼마나 거대한지 말입니다. 전국 어느 지역이든 그 동네마다 재래시장이 다 있을 텐데 이거는 사실상 북한 빼고 전국을 다 규제해보자라는 소리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은 어떤 법을 발의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자신들조차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 머릿속은 선과 악입니다. 대기업들 나쁘다. 재벌들 나쁘다. 대자본 나쁘다. 이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대형마트를 강제로 쉬게 만들고 휴일을 늘리면은 그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냐? 서로 조금씩 나누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겠냐? 맨날 나눌 생각만 한다라는 거예요. 파이 전체의 크기를 늘릴 생각은 못하고 있는 거 나눠 먹을 생각밖에 이 사람들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회 모두가 보다 효율적으로 미래화되고 고도화되고 자본을 집중시켜가지고 효율적으로 발전되는 이런 고차원적인 생각을 못할 망정 이 친구들은 실제로는 시대의 흐름 전체를 발목 잡아당길 생각밖에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좌파를 찍으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던 거예요. 결국 이 결과를 한번 보세요. 서울에만도 재래시장이 수백 군데가 있는 법인데 단 한 곳을 기준으로만 놓고 저렇게 원을 그려봐도 서울시 전체가 포함될 정도로 엄청난 면적의 규제의 홍수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남쪽에 있는 도시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부산 옆에 있는 그 김해에 위치해 있는 동상시장이라는 곳을 기준으로 놓고 원을 그려보니까 무려 부산과 창원시까지 포함이 될 정도입니다. 상당한 면적이 포함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요. 그러면은 그 김해 인근에 있는 부산시라든지 창원시 같은 곳에는 재래시장이 없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부산에도 재래시장이 수백 군데가 있고 창원에도 수십 군데 넘게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마다 전부 다 재래시장 기준으로 반지름 20km짜리 원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보셨던 그겁니다. 전국이 규제로 뒤덮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대기업과 자본, 고도의 소비산업 전부 다 해체해버리고 석기시대 때 그런 개인주의 경제, 물물교환 경제 수준으로 돌아가자 이런 소리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규제의 홍수에 파묻혀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무휴업 같은 걸 애초에 왜 합니까? 국민들이 사업하는 사람이 일을 하겠다는데 국가가 무슨 자격으로 그거를 나서서 가로막냐고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왜 어디는 열심히 이용을 하고 어디는 점점 이용을 안 하게 되는 걸까요? 서비스의 품질 차이가 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산업의 흐름도 변해야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연탄 많이 떼우고 살 때는 강원도의 그런 석탄 광산들이 꽤나 이렇게 잘 돌아갔지만 최근에는 꼭 필요한 석탄들은 수입해서 쓰고 또 이제는 석유를 많이 쓰고 그죠? 산업의 흐름 자체가 변했지 않습니까? 시대가 흐르면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산업의 역학 구조도 변하는 것이지 그걸 억지로 잘 나가는 사람들 발목 잡고 못 나가는 쪽에는 세금 때려박으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질질 끌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다가오는 4차 산업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돈이 나라 안에 없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곳에 흥청망청 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맞습니다. 국민들이라는 게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정치를 잘 모를 수도 있죠. 옛날에 투표를 조금 실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로 인해 벌어진 막대한 지금의 결과, 지금의 이 현실을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솔직히 정치권에서 뭘 한다고 해도 그들만의 리그였지 최소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는 그다지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어요. 정치권에서 뭔가 이상한 규제 법안이 튀어나올 때마다 참 신기하게도 어디 남의 나라 별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던 이 정치 현실이 뭔가 지금 정치권에서 규제 법안이 튀어나올 때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 일상생활에 바로바로 직격탄으로 날아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불과 몇 년 만에. 원래 대한민국 정도 되는 이런 G10, 거의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갈 정도의 이런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라면 정치인들이 사실 웬만큼 무능력하고 똥을 싸도 그게 다 묻혀버리고 희석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수출 대기업들이 어떻게 되든 그래도 돈을 막대하게 벌어와가지고 법인세로 국고를 납부해 주니까요. 대한민국 정도의 경제 규모가 되는 국가라면 정치인들이 웬만큼 똥을 싸도 그게 묻혀버리고 희석되는 법인데, 지금 이 나라는 그것조차 뛰어넘을 정도로 이 정도로 무능력하고 나라를 망칠 수 있는 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나라를 효과적으로 망칠 수 있는 게 대단한 능력이라니까요.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쿠팡 로켓 배송을 규제하고, 내일은 그렇다면 또 다른 국민 누구가 규제의 대상이 될까요? 지금은 비록 대형마트고 남의 사업 파트지만 이게 나중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업 파트로도 불이 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대기업 회장들 민주당 정권에서 괴롭히는 걸 보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순번이 끝나고 그들의 마른 수건을 다 쥐어짜내고 나면은 그 다음은 중산층이고 또 그 다음은 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좌파 포퓰리즘으로 망해간 나라들이 결국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서민들은 남의 일이라서 다들 행복하게 사나요? 아니죠. 국가 경제가 한번 몰락을 해버리면, 국가의 그 거대한 사이클이 잘못 돌아가 버리면 오히려 힘없는 서민들, 외국으로 도망나가지도 못하는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내일은 또 다른 누군가가 횟감처럼 도마 위에 올려져 가지고 규제의 난도질을 당할까요? 내일은 또 어떤 종류의 사업 분야가 또 규제를 받게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소름 돋고 무시무시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미 서울시의 절반이 전통상권 보호구역으로 잡혀가지고 고도화되고 편리되어 있는 신규 쇼핑몰들의 신규 출점이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은 지금보다도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건데 이미 규제로 충분하게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모두가 사실 이로 인해 가지고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대형마트나 복합 쇼핑몰 안에 입점해 가지고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분들도 결국은 모두가 개인 사업자고 소상공인들입니다. 재벌들이 이마트 들어가 가지고 장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신발을 팔고 옷을 판매하는 분들이 전부 다 재벌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쿠팡에서 열심히 택배 배달하는 분들이 그 재벌인가요? 아니죠. 대형마트에서 주차 안내해주는 요원들, 계산해주는 아주머니들, 청소하는 분들, 마트에서 경비하고 있는 청년들, 화장실 고쳐주고 수리하는 분들, 이분들이 전부 다 재벌들입니까? 아니죠. 서민들이라는 겁니다. 대형마트와 복합 쇼핑몰에도 개인 사업자들이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있고, 수많은 서민들이 그 설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용되어 가지고 일자리를 얻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이 경제라는 건 단순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 마르크스주의적으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이미 2021년 21세기는 이미 고도화가 되었기 때문에, 금융과 경제가 과거 50년 10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경제를 단순하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득권과 비기득권, 이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세상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 경제라는 거는 이미 모두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금융위기가 오면 그게 다른 나라까지 번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를 문구 한 줄로, 책 한 줄로 이제 정의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경제의 흐름 자체를 거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이렇게 대형마트나 복합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들이 규제당하기 시작하면은 국민들만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고 또 배송 속도가 늦어짐으로써 서비스의 불편을 겪게 될 뿐입니다. 나라 전체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개혁되고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뒤로 퇴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경제난이 찾아온 이후로 국민들의 평균 체중이 무려 9에서 10kg 이상씩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국민들 평균 체중이 10kg 이상씩 감소를 했대요. 자료마다 1, 2kg씩 그게 다르기는 한데 연도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10kg 이상 평균 체중이 줄었다고 합니다. 저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들 감이 오십니까? 근데 저게 지금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불편한 부분들은 모두 자격 미달에 무능한 정치인들 혹은 나쁜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무지로 인해서 과분한 자리에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정리하자면 정치인들이 나쁘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나쁜 정치인들을 뽑아준 게 누구냐? 무능하고 어리석은 국민들이었다라는 거죠. 절대로 남의 일 보듯이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이 뭐를 잘못했을 때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 사소하게 뇌물 얼마 받아먹고 이런 규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우리 일상생활 피부에 와닿는 이 거대한 규제의 불편함을 우리가 보고 이제는 뭔가 지금 이거는 나라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 느껴보자라는 것이죠. 현 정부의 이런 여당의 무능력이 현 정부와 여당의 무능력 혹은 악의가 앞으로 몇 년만 더 자유롭게 지속된다면 대한민국 운명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는 그 강을 건너가고 있어요. 퇴보의 물길 속으로 여러 발자국 걸어 들어왔고 국가의 운명 턱 아래에서 시커먼 물결이 찰랑거리고 있습니다. 목까지 지금 물결이 찰랑거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